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용인정 지역의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가 새 정부 들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에 중동 전쟁이라는 뜻밖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중동의 원유와 가스의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서 이제는 에너지 공급망 전쟁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가장 값싼 물류비로 가장 저렴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장치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정유 석유화학 제조국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등 K 매뉴팩처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등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70%, 나프타 45%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나프타 55%조차도 원유를 분해해서 국내 생산되는 것이니 결국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라서 단순히 민생이 어려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에너지 문제에 묻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구글에서 터보컨트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들으셨죠? 예.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터보컨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일부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접근성을 높여서 전체로는 수요를 더 높이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더 다수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럼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술 혁신으로 인한 수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졌던 전북 새만금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AI 피지컬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또 총리님께서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네, 지금 현대차 전북 새만금 투자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전북 차원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일종의 상징 선도적 의미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후속 조치와 인프라를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설이 불거졌던 게 이제 사그라들긴 했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인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공급 계약이나 토지 보상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조금 뭐 기대만큼 진도가 좀 덜 나가는 한 반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뭐 보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관련한 LH의 사장 지금 공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산단 공사도 시작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예정한 시기가 30년요. 한 30년 조금 전이어서 예. 네,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산단 공사 착수는 네, 그거 이제 기공인 것 같고 착수는 내년에 네.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약속 보상이 다 네, 네, 되는 네. 걸 전제로 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보상이 다 되지 않더라도 착수는 네, 일단 착수는 할 할 수 수 있거든요. 네, 네.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네. 네. 정부에서 뭐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원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원유 수입량의 70%의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 그리고 일부 이제 홍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송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홍해로 지금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라고 이제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관련한 선사들의 또 판단도 연계되고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예전에 80년대인가요?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상황을 그때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육상의 수송관을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송유관이 이제 동서로 있는데요. 양부로 해서 이렇게 송유관이 있고 그러면 홍해로 해서 이 예멘 쪽으로 그러니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멘 쪽 후티 반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걱정된다 아마 그 말씀하시는 네, 후티 반군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것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란은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청해 부대도 그 에덴만에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뭐 네, 호위를 물론 하거나. 그렇습니다. 많은 뭐 이게 꼭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상황 변수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우리 선적한 배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변수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것과 필요, 예를 들어 일정한 위험 부담을 감안해서도 어떤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올지 그것은 그야말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정도 있으면 전쟁을 끝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끝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철수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바로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또한 아주 신중한 사실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이후 전쟁과 관련한 방침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행정부가 전쟁을 개전할 권한이 있어도
그 일정 시기 이후에는 그것이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결정을 어느 한쪽으로 꼭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일정하게 그런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하라면 말씀처럼 미국이 이제 전장에서 빠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이후에 또 이란과 당시 현지의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서너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들이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외교적 작업도 필요한 것이어서 저희는 뭐 그때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금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지금 동맹 간의 다자 외교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에너지 안보 외교 이런 다방면의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여러 가지 하고 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만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안보의 범위도 굉장히 광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홍해의 얀부항 그리고 UAE의 푸자이라항을 비롯해서 이런 쪽도 이제 그 수송의 경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진류 피보 시대는 중진류 확보가 또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중동 외에 다른 항의 다른 곳의 중진류 확보를 위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 우리는 기름 한 벙을 안 나오는데 에너지는 다 수입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이고 중동에서도 호르무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상황이 생기면 꼼짝 못하는 상황인 거를 알고 있었지만 재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근본적인 대체선을 찾는 문제는 보다는 우선 당면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수입선을 좀 지역도 이전하고 다변화하는 문제를 아주 절박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더해서 과연 이런 화석에너지 의존 체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종래의 당연한 생각,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원래도 방침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더욱더 앞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당기려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에서도 논의했고 그조차도 더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다면 공급선의 다변화, 그 지역 자체를 다변화하고 그 에너지 자체의 성격을 또 다각화하는 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진류 피보 시대에는 중진류는 일단 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중진류를 중동 말고 또 다른 데서도 그렇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그다음에 또 경진류를 또 섞을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그 해당 국가들과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사실 국제법상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철수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됐을 때 통행료를 내는 것이 그 관용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말라카 해협이나 모든 곳이 그렇게 인용이 될 건데요. 이 희망봉 말고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저거는 수에즈 운하 통해 가지고 홍해로 못 나오게 되면 삥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물리비가 올라간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하고 혹시 공조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말씀처럼 저 상황이 된다면 국제법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국제적 현실은 꼭 법대로만 되는 것은 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현실, 법에 대한 주장과 현실적 대비를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은 우선 당장의 대응을 하면서 지금 저 상황, 미국은 빠져나가고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는 이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우리가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현 시점에서도 일부 나라들이 통행세를 검토하고 있고 또
그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하거나 논의하고 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아서 아유.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아지. 괜찮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업부 장관님.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이제 질의도 했었는데요, 총리님께도 그 피봇이 되는 중진료 확보가 일단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 어쨌든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그 중동 말고? 네, 몇 군데 지금 구체적인 나라는 좀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가 원유 확보 경쟁 중이라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네. 언급은 안 비밀은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질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가 상당 부분이 일단 중질류로 돼 있어서 일종의 수합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사들이 경질류를 확보를 하면은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중질류를 빌려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단 우리 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경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또 이제 우리 정유사들이 기존의 중질류에 많이 이렇게 최적화돼 있어서 네. 대체 설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 설비 개최에 필요한 유도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정유사들이 중질류와 경질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쓰는데 주로 중질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취약한 구조여서 지금 구조를 지금 당장은 뭐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앞으로 경질류를 할 수 있는 나프타 정유 시설을 갖추는 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 어차피 그 에너지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 구조가 또 있기 때문에 제조업 측면에서 이런 나프타라든가 이 원유의 기본적인 또 중질류와 기본적인 어떤 피봇이 되는 중질류의 기본 최저 베이스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최저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좀 산업부에서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의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도 좀 주저한데 딱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도 아시다시피 이제 하면은 나프타조차도 경질 나프타가 있고 중질 나프타가 네. 있고 주로 이제 경질 나프타가 우리 석유화학 제품에 주로 원료가 되고 중질 나프타가 이제 BTX, 방향제, 벤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경질 나프타가 주로 수입도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석유화학 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질 나프타 확보가 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이 전체 일관 구조를 봤을 때 경질 나프타를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산업 내에서의 전환도 좀 저희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차피 대부분 다 수입하고 또 어차피 정유에서도 수입한 정유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 산업에 다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반도체의 세척에 필요한 헬륨가스 이런 것도 결국 나프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자칫 잘못했을 때 우리 산업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소비재에 비해서 산업에 먼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이미 시작해 4월, 5월 동안 저희들 전체 품목들에 대해서 수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품목을 어느 품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주요 품목은 대부분이 한 3개월 정도의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산업 특히 말씀하셨던 반도체, 조선 등 우리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을 해서 각 산업, 협회, 부처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NG는 문제가 없나요? 불가항력 선언을 했잖아요. 네, L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쟁 발발하자마자 LNG는 지금 카타르산이 저희들 한 15% 되는데 그 다음 날 저희가 카타르산 대체를 올해 제 기억에 한 110만 톤 정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다음 날부터 며칠 사이에 일단 확보를 해놨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용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으로 전기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자력 발전을 더 많이 가동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기값이 오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동절기를 지나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피크가 조금 줄어드는 분야여가지고 저희 조금 더 상황은 좀 여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상황이 워낙 지금 가변적이기 때문에 LNG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예의 깊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원유 수송관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수송관도 좀 다변해서 아까 그 가로선 말고도 뭐 세로선이라든가 후자이라 옆쪽으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 개발하는 거 비롯해서 뭐 중앙아시아 또는 이제 미국 서부의 LNG 터미널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리스크 해칭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유만 다변화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유 수송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야흐로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공급망 전쟁 각자 도생 시대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만큼 주고받는 동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미국은 경찰서 문을 닫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떠나는 중입니다. 냉엄한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국방도 바로 우리 눈앞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주국방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경제고 안보이고 우리의 생존이고 전략입니다. 세계 패권국은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고 당하고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물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